될 건데요. 화면 켜신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건강의 숨은 연결고리 인체 생리 네트워크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 기대하셨던 우리 지호색 대표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호색 대표님 나오면 우리 토론방에 계신 분들은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호색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호셉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잠시만요. 네, 대표님 자료 공유하는 동안 한 가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의 강의 문화를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내용은 강사님의 지식과 경험이 담긴 저작물로서 개인 학습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녹취한 내용은 SNS에 올릴 수 없으며 편집 재가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대표님 화면 공유됐네요.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HM파마 지호셉입니다. 요즘에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한 달 중에 얼마 없어서 요즘에 강의를 많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내일 아침 9시 비행기로 또 일본으로 저는 출국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이 마이랩이 글로벌 아메이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고, 내년 3월 일본 출시를 앞두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대만, 태국,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데이터 혁신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쫓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뿌리신 이 씨앗이 한국 아메이로부터 뿌린 씨앗이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의 트렌드를 바꿔나가는 그 첫 시작점이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가 왜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떻게 진정으로 저희 주변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요즘 성장하는 아이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과학 기반으로 어떤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저희 소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뭐 특정 암에 걸린다든지 또는 특정 대사 질환을 너무나도 심하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60세, 7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됐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다 어떤 사람들은 뭐 대장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계 질환, 면역계 질환 이런 것들이죠. 이 대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앓으면서 고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그런 거 앓지 않고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으로서 정말 100세 넘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꾸는 게 요즘에 바이오 헬스케어의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이번에 일본을 진출을 하면서 참 많은 거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본에 나가 있으면서 어떤 점은 우리나라가 더 우수한 것도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일본을 우리나라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인구 안에서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섭렵도 같은 것들은 약간 일본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찌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넘어가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일본에 나가서 마이랩을 출시를 준비하면서 참 강하게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한때 2조, 3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일즈를 가져가던 국가였거든요. 일본 아메이는. 근데 정말 순식간에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출의 폭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하나의 브로셔를 펴놓고 이렇게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네가 그냥 먹어. 너 지금은 건강해서 이런 거 모르지만 너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너 지금 밀크시슬 먹어. 너 지금 맨셀 스펙 먹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세일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일본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 그 많은 세대들은 이미 그냥 이거 좋으니까 먹어가 아니라 왜?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다른데 나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품을 먹어야 돼? 라는 쪽으로 제네레이션 체인지가 빠르게 일어난 거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 글로벌 일본 아메이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 정말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이랩 출시를 준비하면서 일본 아메이의 많은 회원들이 정말 크게 열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필요한 플랫폼 베이스에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고 개인 맞춤형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실질적인 제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현재 일본 아메이가 세일즈 포캐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파는 양을 첫 몇 달 만에 팔겠다라고 지금 마이랩을 그렇게 세일즈 포캐스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일본에서는 그 제네레이션들이 이런 제품을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한국 아메이 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이 박수 쳐주시고 놀랍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게 한국 아메이가 그 일본과 같은 제네레이션 체인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마이랩, 이미 또 마이 웰네스 랩까지 출시했죠. 저희는 이미 그 제네레이션 체인지 그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아메이는 일본 아메이처럼 그 빠른 매출의 하락을 겪지 않고서도 충분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이동이 단순히 더 건강하고자 하는 그 바램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그들은 이미 TV를 보는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유튜브를 보는 세대거든요. 그들은 나는 특별하고 나에게 맞춰진 무언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이 제품을 사는 제너레이션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그냥 이거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면 먹던가요? 아무도 안 먹죠. 그런 제네레이션을 지나서 이제는 그 아들, 딸 앞에다가 네가 누구고 너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네가 왜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서 너만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순응하고 이 제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이랩이나 마이웰네스랩 제가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제품이 없어요, 세상에.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결과지를 펴놓고 당신의 특별함이 뭐며 당신이 지금 왜 아프며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제네레이션이 이미 그 유튜브 제네레이션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에요. 이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제네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제네레이션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는 이거는 글로벌 아메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부와 건강을 따로 떼어서 생각했다면은 요즘에는 나의 건강이 부가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모두가 나는 특별하고 내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촉각을 세우는 제너레이션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이랩이나 마이웰네스랩 같은 플랫폼 없이 그냥 다른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무척 어려운 세상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였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일본에 나가서 일본 시장을 보고 일본에서 이 제품들을 준비하면서 뭐 어찌 보면은 일본에 사라진 10년, 20년과 같이 왜 이렇게 일본 아메이가 하락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 맞는 시기에 적절한 플랫폼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국에서도 여러분도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이. 이런 플랫폼에 적응하시지 않으면은 언제 그렇게 위험한 제너레이션들이 도래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사람의 특별함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갔네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개인 개인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며 그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건강한지 또는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요즘 시대가 약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좋은 건강기능성 식품 더블엑스나 이런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아픈지를 찾아주는 거, 그 선생님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남들과 다르게 더 아프고 더 고생하라는지에 대한 이유가 원래는 제가 여러 번 강의했다시피 그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 그 비밀이 있다고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만 다 읽어드리면은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서 슈퍼휴먼들, 어찌 보면 저희 주변에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도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굿모닝하고 똑같이 자전거 타는데 누구는 살이 쭉쭉 빠지고 누구는 근육이 쭉쭉 붙고 똑같이 더블엑스 먹었는데 누구는 감기 그냥 걸리지도 않고 뚝 넘어가고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어찌 보면 슈퍼휴먼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과학계에서는 그들을 슈퍼 컨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 슈퍼 대조군.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 안에 이 사람들의 내재화된 것 안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가? 그것만 저희가 알아낸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비밀을 쏙쏙 뽑아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줬을 때 그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아주 심플한 마인드거든요. 그 쏙쏙 뽑아내야 되는 비밀이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알게 된 거는 사람들마다 유전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유전자는 모두가 99.9%가 똑같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충격을 먹었고요. 그 다음으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엑스포저, 우리의 환경. 그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누구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은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픈 질병을 많이 겪게 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 공기, 대기 오염, 물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인스턴트나 서구식 식품, 이런 것들이 다 엑스포점의 내용에 들어가고요. 아메이는 저희랑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기 전 이미 2014년도부터 스탠포드 대학교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엑스포점 연구들이었어요. 쌍둥이 연구 아시죠?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명 쌍둥이는 더러운 물 마시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 못 먹고 있고 다른 쌍둥이는 앰모스피어의 이스프링의 더블엑스에 매일 먹으면 당연히 그걸 먹고 좋은 환경에 사는 쌍둥이가 더 건강할 거잖아요. 그런 이 스탠포드와 함께 쌍둥이 연구들 1,000만 불짜리 연구를 이미 10년도 넘게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이런 스탠포드와의 1,000만 불짜리 연구의 내용들이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아메이가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먼저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동일한 유전자의 쌍둥이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물과 공기와 동일한 음식을 먹고 살아도 한 명이 아프게 되는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과학자들이 찾던 슈퍼휴먼의 비밀이 이게 정말 놀랍게도 내가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를 최근 들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심 있는 질병의 90%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듣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아직도 연구를 하면서 정말 놀라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폐쇄성 폐질환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자가 면역 질환이 와서 크론병이 걸렸고 근데 그게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유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피를 받아서도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면서 무슨 잘못을 했거나 뭘 잘못 먹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 뱃속에 잘못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걸린다는 게 그 정말 미물이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내 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우울증이 걸리고 어떤 아이는 자폐증이 걸리고 누구는 폐질환이 걸리고 누구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다라는 게 이거는 정말 의사들도 믿지 못할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의사들도 다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연구가 뭐가 있었냐면 의사들이 이런 내용을 처음 듣고 정말 비웃었어요. 야, 그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처방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 처방한 애들은 지금 다 겔겔거리고 아프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아이들에게 처방전을 써냈던 기록들을 다 모아서 수만 명의 아이들의 처방전을 가져다가 그 중에 항생제를 자기네가 처방한 아이들과 항생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을 나눠서 그 아이들이 5살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빙고였어요. 그 의사들이 2살 이전에 항생제를 처방한 아이들은 5살이 넘어서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비만에 걸리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의사들이 실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나 많은 질병에 관여한다는 걸 모두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행위들이 한 5년, 6년, 7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사들이 항생제를 처방하면은 유산균을 언제나 같이 처방하는 옛날에는 절대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의사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항생제를 처방하면은 유산균, 미생물을 꼭 같이 처방해서 장 안에 미생물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의사들도 알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상당히 무척 중요하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재작년에 셀지라고 정말 유명한 논문에 홀막스 오브 에이징이라고 사람이 늙는 12가지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지는데 그 아파지는 12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원인 중에 하나를 미생물의 불균형. 장 속에 미생물이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진다라는 게 이 셀지 정말 유명한 홀막스 오브 에이징이라는 논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각 기관과 생리 네트워크를 조절을 하면서 노화와 질병의 핵심 징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신 건강의 조율자라는 게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은 미생물쟁이, 미생물 학자로서 연구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 놀라운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인간이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고 인간이 건강하고 아프고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원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깨닫고 계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미생물쟁이인 저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봤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번에 하버드대랑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가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잘 연동이 되어 가는데 딱 40대의 구간에는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노화의 속도가 40대 근방에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는 그냥 자기 나이랑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나이가 유사하게 나오다가 40대가 되는 순간에 40대에는 누구는 건강 나이가 25살이고 누구는 건강 나이가 60살인 사람들이 40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도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면서 50세, 60세로 가게 된다는 걸 이번에 하버드대랑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저희의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이 노화 속도라는 거는 이번에 마이 웰네스 랩에서 저희가 표현을 해냈죠. 마이 웰네스 랩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노화 속도가 어떤지 한번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 노화 속도의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의 장내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이 잘못 변화하게 되면은 노화가 가속 노화가 붙기 시작하면서 뭐 온갖 뭐 당뇨, 비만, 암, 뭐 심혈관계 질환, 그 뇌질환, 면역계 질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 셀지 그 아까 노화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로 보는 게 저희가 보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유익균의 양, 유해균, 그리고 단세지방산, 담즙산은 아직 저희 결과지 없지만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뷰티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뷰티르산 같은 것들. 그래서 이 건강한 미래의 열쇠는 저희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이 실제로 저희의 환경과 식습관, 운동, 수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게 우리의 건강을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의 건강이 무조건 유전자라면은 그냥 좋은 건강한 부모 만난 아이들만 건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보시면. 저희의 건강의 비밀은 단순히 부모의 유전자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식습관과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느냐. 즉, 우리가 관리하고 실제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그거를 조절해 줌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뽑아드릴게요.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내용이 다 지금은 공중으로 날아가서 다 분해가 됐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과 내 간에서 만드는 소화효소들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가 내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하지 못한 물은 대장으로 가서 장에서 물을 흡수해요. 라는 게 저희가 배웠던 거지만 사실은 그게 100%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먹은 것들 중에서 특히나 식물 영양소,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물들, 저희가 먹는 과일, 야채류, 천연물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어주질 못하고 거의 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구조가 변해야지만이 우리 혈액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 뭐 커세틴 같은 경우 이 식물 영양소도 저희 혈액으로 하나도 못 들어가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지 이런 구조로 바뀌어 줘야지만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각종 장기에 다다라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저희가 먹는 영양소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게 대사가 돼야지만이 우리 혈액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거지. 우리 장내 미생물이 걔네들을 선택해주지 않으면은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다 똥이 돼서 변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코세틴을 먹으면은
쿼세틴이 효과가 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만병의 근원이 장에서 온다. 장에서 이런 것 생리 활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를 먹어도 약이 되질 않고 몸이 낫질 않고 몸에서 받아주질 않고 인삼을 먹어도 안 받고 더블 X를 먹어도 안 받고 단백질을 먹으면 가스만 차고 흡수는 안 되고 근육은 안 늘어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이해를 하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고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내 장 속에다가 수백 개의 제약회사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제약회사도 없는 저희가 먹는 것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대사체가 되고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효능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뭐 인삼이라든지 인삼의 활성 물질의 흡수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중요하다. 그 여성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S에콜이라는 물질 한국 여성분들은 한 35%밖에 못 만드세요. 35%밖에 이 미생물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소플라본을 먹고 뭐 좋은 거를 먹어도 갱년기에 효과가 없는 거는 그거를 에콜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장에 없으면은 아무리 드셔봐야 다 변기로 가는 거지 갱년기에 하나도 효과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모든 회사가 어떤 제품이라도 먹으면은 누구는 효과가 있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그래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만 조절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 현재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현재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만 조절을 해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물질들이 다 저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지고 바뀌고 그래서 혈액까지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그거에 반응하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된다. 그런데 이 현대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던 거예요. 옛날에는 건강이라는 정의는 너 암 없어? 아이고 건강하네. 너 당뇨 없어? 아이고 건강하네. 이게 건강이었다면 요즘에는 당뇨 없고 암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더 건강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네레이션들은 1년에 한 번씩 피 뽑고 2년에 한 번씩 내시경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매일같이 혈당 찍고 혈압 찍고 그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더블 X 먹을 때까지 오는 거 기다리실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즘 제네레이션은 그런 병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네가 그 와중에도 건강이냐, 건강이니 아니야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반응군이야? 너는 비반응군이야? 너는 뭐를 먹으면 반응을 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 너는 뭐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라는 이해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되는데 똑같은 걸 먹어도 그 사람들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된다. 이게 2019년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나온 정말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지나서 저희가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을 오래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근데 100년 동안 진짜 왠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100년 동안 유산균을 왠지도 모르고 계속 먹어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이유를 알고 이제는 유산균을 그냥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조화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왜냐? 그 여러분은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지금 제가 미생물쟁이인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게 나는 나의 건강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30조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큰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과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과 같은 존재신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직원이 30조예요, 지금. 그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사가 크려면 뭐가 중요하다? 직원이 일단은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다양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장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블엑스를 똑같이 먹어도 훨씬 흡수율이 높고요. 똑같은 아침에 굿모닝을 해도 근육 생성능이 월등히 높아지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가면역계 질환이나 당뇨나 대사질환이 걸릴 확률이 월등히 낮아지고요. 뇌질환 같은 경우도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이 발병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현대인들은 여기에서 잠깐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너무 많이 넘어가요. 지금 이 현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이들 자폐의 아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지금의 저희처럼 자가면역계 질환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크론병 이런 거 주변에 찾아보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엔 거의 10, 21명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자폐, 우울, 공황 이런 현상들이 과학자들이 이미 지금은 인정하는 게 다 이 장내 미생물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이.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왜냐? 우리는 매일같이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이 식품 안에 미생물 죽이려고 넣어놓은 이 방부제들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어나가고 환경오염, 항생제 섭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찍어보면은 이게 아마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여기가 미국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크게 훼손이 돼서 한국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내느냐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에서 이미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어려서 커가다가 특정기에 다다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장내 미생물의 감소가 그 사람의 면역력의 감소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은 논문들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커가면서 왜 아파지느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아파진다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면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 오죽 어려우면은 대부분의 연구소와 과학자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의 변을 그대로 캡슐에 담아서 먹는 형태로밖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가 없다라고들 할 때 글로벌 아메이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이랩에서는 저희가 1세대 기술, 다른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나 마크로젠이나 헬로바이옴이나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유전자 분석뿐만 아니라 그 어느 회사도 사용하지 못하는 세계 최초로 2세대 대사체를 분석하는 기술, 실제 저희 혈액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기술을 통해서 내가 실제 뭐를 먹지 않고서도 뭐를 먹었을 때 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대사체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바이오 시뮬레이터 3세대 기술까지 가지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랩의 제품의 특장점을 아까 그 질문에도 살짝 있거든요. 이 피마스 기술과 마이랩의 기술의 가장 큰 특장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그 마지막 6번 질문인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주변에 그 많은 회사들이 아메이의 이 마이랩 제품을 따라하려고 개발에 착수했다가 그 어느 회사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핵심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른 회사들도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 없이도 마이랩과 같은 개인 맞춤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요. 1세대 기술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하고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1번 제품을 2달 정도 드세요. 그러고 나서 장내 미생물을 다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1번 미생물이 없어질 정도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다시 2번 그리고 1번 미생물을 섭취한 다음에 분석한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를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또 2번을 2달 동안 섭취하시고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3번을 섭취하시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서 또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전후해서 12번 분석을 하시고 각 제품마다 2달씩 드셔보시면 한 1년 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결과지 12개를 펴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아, 나는 3번 먹었을 때 제일 좋구나 라고 판단하고 3번을 섭취하시면은 그게 개인 맞춤형 제품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잖아요.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 22만 원짜리 분석을 12번을 해가면서 1년 동안 내가 2달씩 하나씩 먹어보면서 뭐가 좋은지를 찾아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거를 그 과정 없이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이 피마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여러분을 복제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 안에서 단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먹어본 것과 같은 효과를 제품들을 미리 넣어보고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변하는지를 한 번에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 드리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 피마스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마이랩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없이는 그 어느 회사도 이 마이랩과 같은 제품을 현재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은 마이랩의 카피작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장에. 근데 그 어느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마스 기술은 저희가 글로벌 아메이에다가 20년 독점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특허 기간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어느 회사도 이런 개인 맞춤형 제품을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의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모두 다 접목시킨 유일한 제품이 마일랩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번에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질문으로 질의로 넘어갈 시간이라서 이번에 또 그 새로운 지표가 추가가 됐죠. 이 마이랩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뷰티르산이라는 지표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 뷰티르산이라는 지표는 여러분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뷰티레이트 논문들 보면은 놀라워요. 이 장 안에 뷰티레이트의 레벨만 조금 올라가더라도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 그 GLP-1이라고 하는 물질 있죠. 이게 거의 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사실은 이 뷰티레이트의 레벨만 높이더라도 저희 장에서 만들어지는 GLP-1의 양이 월등히 증가한다라는 연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뷰티레이트의 양이 늘어나면은 비만이라든지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겉모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제품보다도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제품이 겉모닝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겉모닝을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뷰티레이트가 늘어나면은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개선, 신경기능의 개선, 항염증 반응, 항암 반응, 면역 증강, 대사 조절,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보시고 실제로 이 뷰티레이트의 레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번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 신설된 지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없던, 예전에 저희가 두려워하던 질병은 결핵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류마틱 피버라든지 이제는 이런 결핵 이런 거는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자가 면역계 질환들이에요. 크론병이라든지 옛날엔 진짜 크론병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런 크론병이라든지 일형당뇨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다발성경화증이라든지 도대체 이런 면역계 질환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소실된 이후에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 몸의 면역은 사실은 어렸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 교육을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면역세포가 바보가 돼요.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하지 못하면서 뭐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면서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저희가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첫 교육, 아이들에게서의 면역세포의 첫 교육이 무척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장안의 미생물이 다양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면역 안에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이 건강해요.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에 시달리는 확률이 월등히 적어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몸 안의 면역에 질병이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 뇌질환이라든지 우울증, 공황증, 자가면역계 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요즘에 예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질병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시절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항생제를 캔디 까먹듯이 까먹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인스턴트, 햄버거, 냉동, 레토르트 전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유산균도 없는 상태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폭풍적으로 섭취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대부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10년, 15년, 20년의 잠복기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답습하면 안 되는 거고 요즘 어린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10년, 15년 뒤에 그런 질병들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메이와 함께 저희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제 이 마이랩을 섭취를 하시면은 더블엑스라든지 겉모닝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효과가 훨씬 더 상승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반응도가 높아지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 개인 맞춤형 시장의 50%를 넘어갔습니다. 거의 독과점으로 갔어요. 이 마이랩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다 더해서 이 마이랩을 통해서 저희는 이거 죄송합니다. 10만 건이 24년 9월 기준 이 숫자고요. 지금은 1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10만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가려놓고 이들의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저희는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콜, 갱년기 너무 쉽게 가는 에콜 비반응자분들을 어떻게 반응자로 바꿔낼 수 있는지 똑같은 걸 먹는데도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가 빠르게 크는 반응군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취약군이 되는 유로리틴을 못 만드는 비반응군을 어떻게 반응군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지 아주 쉽게는 겉모닝을 먹고 단백질 분해 흡수가 안 돼서 가스만 엄청나게 차는 비반응자분들을 어떻게 반응군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이게 저희 첫 번째 제품이었죠. 엔자임 바이옴 제품.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반응군들 장 속에 있는 미생물만
이용해도 그 미생물만 가지고도 아메이의 파이토 프로틴 제품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 분해량 지수가 3배 이상, 효소랑 붙이면은 4배 이상 증가하는 정도로 증가된다라는 이런 엔자임 바이옴과 같은 제품도 저희가 출시할 수 있었고, 이 제품도 그 어느 회사도 지금 따라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카피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하려면은 장내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 같은 제품들, 저희가 그 이후로도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하고 제가 질문 주신 거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미 제네레이션 체인지를 겪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MBC나 이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넘어가는데 채 3년이 걸리질 않았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이미 그냥 똑같은 TV를 틀어놓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찾아서 봐. 저희가 지금 제품을 팔듯이 브로셔를 쭉 펴놓고 여기에서 너한테 맞는 게 있으면 가져가서 먹어라는, 이거보다는 아무 그 유튜브와 같이 나에게 개인 맞춤형이 있다면은 정말 빠르게 그쪽으로 넘어갈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는 특별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을 갈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유튜브가 3년 만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가 최초의 미디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라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는 제가 이것만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서 하루는 TV 보다가 느꼈는데, TV 리모컨을 들고 30분 동안 채널을 돌리고 TV 보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리모컨만 돌리고 5번부터 280번까지 가면은 다시 O 누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열면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게 유튜브예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헬스케어로 오면 훨씬 더 심해져요. 내 헬스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몇몇 분을 빼고서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나게 되면은, 그거는 유튜브가 그냥 작은 폭탄이었다면은,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나면은 그거는 핵폭탄급의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에 현존하지 않았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왜 남들과 다르게 똑같이 해도 그 사람은 그게 약이 듣지 않, 그 더블 X가 듣지 않는지,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픈지, 이 사람은 왜 낫지를 않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접목이 됐을 때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미 아메이가 10만 6천 건, 미국 국립보건원의 3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았고요. 거기에다 여러분의 마이 웰네스랩까지 시작이 됐죠.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아메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는 이미 아메이는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만 모르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마켓 앤 마켓라는 그냥 그 경제 통계지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2027년을 폴캐스트 바라봤을 때 세계 최고의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을 하는 시장이 어디 있느냐? 스타그룹에서도 최상단이 아메입니다, 여러분. 이 바스프나 DSM 같은 회사,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회사인지. 바스프는 독일의 1위 케미컬 회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메이보다 매출이 10배는 되는 회사인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DSM은 네덜란드 최고의 화학회사예요. 이런 회사들보다도 아메이가 더 상단에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아메이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으로 가장 초강자라는 걸 모두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모르실 뿐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헬스케어 4.0의 세대예요. 3.0을 넘어서 4.0. 4.0은 뭐냐?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 한 사람의 그 미래를 예측해서 건강을 지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 이 제네레이션의 체인지, 세상의 변화, 플랫폼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이제는 좋죠. 좋은 제품 팔면 좋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고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급격한 감소, 제네레이션 체인지에 대응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파를 겪지 않고 여러분들은 한 발 앞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국 아메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좀 급하게 갔거든요.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버뷰를 하고 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이랩을 복용해도 지속적인 설사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효과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 마이랩이 일단은 저희가 여기도 있지만 6가지의 구분으로서 제품을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이 6가지의 제품은 현재 저희가 누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85% 정도 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제품은 유튜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유튜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없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유튜브가 아무리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 맞춤형의 제품도 그 어느 회사보다도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85%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설사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마이랩의 그 솔루션의 섭취량을 약간 줄이거나 아니면은 잠시 마이랩을 끊고 365 제품도 좋거든요. 365로 잠깐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사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아마 그 개인 맞춤형으로 아직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거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정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자폐 스펙트럼의 연관성과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거의 유일한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임상 2상까지 가 있고 자폐가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그대로 이식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의 증상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마이랩과 같은 단일 제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가장 놀라운 거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장내미생물 다양성의 감소예요. 그리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질환을 같이 겪고 있다라는 레포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질환의 개선과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의 개선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임상적으로 결과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또는 항암 치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병 검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병 검사는 사실은 언제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검사가 싸지는 않잖아요. 22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헛되이 검사를 날려버릴까 봐 이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항암 치료라든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시는 분들은 그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이 맞춤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나 수술을 하셨다면은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는 정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맞춰진 개인 맞춤형 제품이 그분에게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춤형 제품에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실망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회복하신 다음에 검사를 하시라는 취지하에서 항생제를 섭취하셨으면 일정 기간 지나서 하시라는 거지, 항생제 섭취하실 때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네. 피마스의 개념과 원리 아까 설명드렸죠. 피마스 없이 저희가 개인 맞춤형 가능해요. 1년 동안 키트 12번 분석하시고 1번 2달 드시고 2번 2달 드시고 3번 2달 드시고 이거 다 해보시면은 맞춤형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과정 없이도 맞춤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피마스 기술이고, 그 원리가 이 디지털 트윈으로 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해서 AI 기술로서 어떤 제품이 가장 최적화됐는지를 24시간 내로 타겟팅을 해버릴 수 있는 게 피마스 기술의 가장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 뚱보균이 없는데도 비만한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저희의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 축이 인간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미비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의 역할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비만이신 분들 중에 유전적 결함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도 있어요. 흔치는 않습니다. 뚱보균이 없음에도 비만이면은 유전적인 인자가 간혹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엑스포저, 우리의 환경이죠. 아무리 뚱보균이 없어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고칼로리 음식에다 주무시기 전에 라면 드시고 이러면은 이거는 뚱보균의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저 원리, 그거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살이 찐다라면은 그럴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건강을 볼 때는 이 세 개의 축을 봐야 되는데요. 아메이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 축 중에서 두 가지의 축을 섭렵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웰네스랩, 엑스포저. 이 두 가지를 이미 섭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뚱보균의 유무가 없다 하더라도 마이웰네스랩에서의 내 대사질환의 속도라든지 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 제품의 6가지의 구분 기준. 6가지의 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피마스 내에서 검증이 됐어요. 저희가 유산균의 배합과 종류를 40여 가지로 나눠서 피마스 안에서 3,000회가 넘는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40가지의 제품으로 납품을 할 수는 없었어요. 피마스 39번 이렇게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제품이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40가지의 분류 안에서 가장 좋은 거 6가지를 추려낸 게 이 6가지 제품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제품의 구성을 그냥 다른 회사들처럼 요거는 비피도를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뭐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을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요.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배합을 만들어 놓은 거를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베스트의 6가지의 배합을 추려낸 게 6가지 제품의 조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는 다 돼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도 최소한 몇 개 정도는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가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 맞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조금은 하겠습니다. 이세용님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밸런스 위드인도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랩과의 차이가 단지 단시간 내에 단발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면 장기 섭취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차이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밸런스 위딘이 모든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었다면 굳이 마이랩을 섭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밸런스 비트윈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PMA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그 많은 것들,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여러분들의 제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되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밸런스 비트윈도 좋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핀포인트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고터 세대거든요. 고속터미널 가면은 옷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옷이 다 프리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딱 정형적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옷 사입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체형이 조금 작거나 크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옷을 사 입기가 어려워요. 왜냐? 옷이 프리 사이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데를 가야 돼요. 다른 데를 가면은 옷이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엑스트라 스몰, 엑스트라 라지 쭉 나뉘어져 있죠. 그 안에서 제가 피팅을 해서 입으면 되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밸런스 위드는 프리 사이즈예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에게 맞춰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랩은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약간 분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투 엑스트라 라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제가 103이다. 이러면은 103은 제품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라지와 엑스트라 라지 둘 중에 골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화를 시켜서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아들은 생각보다 장안경이 좋지 않은데 3세부터 마이랩 검사가 가능하니 어찌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아들 안 좋아요. 근데 저희가 왜 3세로 해놨냐 하면은 3세 미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정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이번에 찍고 다음에 찍었는데 막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결과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서 3세 미만에는 하시지 말라고 좀 하는 거지 사실은 3세 미만의 마이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3세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랩을 하셨으면은 솔루션 섭취는 가급적이면 한 포를 좀 2번 정도에 나눠서 조금 적게 이렇게 조금 적게 섭취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조금 빠르게, 예,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몇 개월부터 30개월인데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트리 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밸런스 위딘 365. 뉴트리 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저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끝나신 분이 마이랩 하셨는데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차서 못 드신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항암이 끝나셨으면 몸이 체력이 아직 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장 안에 미생물이 상당히 적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이랩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은 더 가스가 차고 더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사체, 뷰티레이트나 이런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긴 내용이고 어려운 설명인데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섭취량을 좀 줄여서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3분의 1포나 반포씩 나눠서 조금씩 시작을 하시고 조금 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충분히 섭취하시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한 5분 정도 길게 하는 바람에 조금 질의응답을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